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네, 합격 비주얼 싱킹 시리즈로 오늘은 면접의 기술에 대해서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면접을 잘 보는 방법, 그 팁과 그리고 디테일한 설명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기술, 바른 사용법, 지금 시작합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서 정보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면접을 잘 보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습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기술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정말 오히려 감점이 되고 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크게 4가지 면접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눈 맞춤의 기술과 표정의 기술, 바른 사용법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눈 맞춤의 기술입니다. 네, 눈 맞춤, 이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 잘 알지만 면접장에서 얼마나 떨립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 면접의 기술, 네, 눈 맞춤을 해라. 네, 면접관의 눈을 응시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눈 맞춤의 기능입니다. 크게 4가지로 좀 저는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바디랭귀지 중에서도 이 아이 컨택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면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첫 번째, 경청의 신호를 나타냅니다. 네,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자가 잘 듣고 있다는 경청의 신호가 바로 아이 컨택입니다. 그래서 눈 맞춤을 지그시 해주시면서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효과적인 거는 우리가 고갯짓 중에 끄덕끄덕하는 사인이 있죠. 네, 잘 듣고 있습니다가 더해진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네, 2번째는요, 자신감인데요. 네, 시선을 어느 방향으로 두고 이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자의 자신감 정도를 우리가 이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요, 우리는 지원자가 준비되지 않고 좀 자신감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공을 보거나 아래를 보거나 면접관이 아닌 곳을 응시했을 때 좀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요, 네, 진실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아이 컨택, 왜 우리가 거짓말할 때 좀 뭔가 의심이 가면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 속에는 어떤 진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면서 눈을 보고 있거나 혹은 대답을 하면서 계속 면접관의 그 눈을 응시하고 있다면 정말 거짓이나 꾸밈 없이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진실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번째는요, 네, 관심의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면접관이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고 또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면접관을 지그시 응시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눈 맞춤 사인을 하는 것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접에 집중하고 있으니 저에게도 좀 질문을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관심의 표현과 호감의 표현 이런 기능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눈 맞춤 잘해야 되는데 그 기술 좀 체크하는 4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 면접관이 여러 명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수많은 지원자들이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참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네, 2번째, 응시하는 시간입니다. 아이 컨택 어려워요. 그리고 자주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어색하고요. 또 처음 만난 어른을 계속 본다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봐야지 그게 적당한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3번째, 눈 깜빡임의 횟수입니다. 네, 눈 깜빡이는 걸 가지고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상황을 추측하고 지원자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임의 횟수도 체크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지원자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을 같이 볼 겁니다.
이 네 번째 체크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궁금증을 많이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죠. 면접관이 여러 명일 때. 네, 이거는 우리가 면접관과 개인적으로 1대1 어떤 인터뷰를 진행을 한다면 뭐 어떤 어려움이 없죠. 그냥 사람의 눈을 보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 되는데 이 상황은 다대1 혹은 다대다로 면접관이 다수이면서 내가 혼자이거나 단체 면접으로 응했을 때입니다. 면접관이 여러 명이면 나는 어떻게 눈 맞춤을 해야 될까요? 네, 면접관이 다수일 때 우리는 모두에게 골고루 시선을 줘야 됩니다. 네, 참 어렵죠. 나는 한 사람이라서 뭔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중하고 싶지만 듣는 사람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청자, 여러 명의 그 면접관에게 적당한 시간에 골고루 시선을 응시를 하면서 봐줘야 됩니다. 내가 질문을 한 사람만 보게 되면은 다른 평가자들 참여하고 있지만 질문을 하지 않았던 면접관들은 나를 관찰하면서 점수를 주게 되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조금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감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질문하는 사람만 좀 쳐다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질문한 면접관을 응시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모두의 면접관에게 시선을 골고루 배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대답하는 것도 좀 결례가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한 면접관을 좀 바라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골고루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든 청중을 향해서 시선을 배분을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응시하는 시간입니다. 네, 응시하는 시간은요. 네, 한 곳을 응시하는 시간은 3초 이상 머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골고루 봐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3초 이내로 했을 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1초, 2초 간격으로 계속 시선을 배분을 하게 되면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컨택 시간이, 응시 시간이 3초 이내로 머물게 되면 이 사람이 불안정한 모습 그리고 산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3초 이상은 머물러야 된다. 한 곳을 응시한다는 것은 한 면접관을 보는 시간을 3초 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만한 시선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잦은 시선의 이동을 하지 않고 내가 한 머무르는 시간을 좀 3초 이상씩 머무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나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눈 깜빡임 수인데요. 네, 눈 깜빡임은 우리가 평소에도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깜빡이고 있거든요. 이 깜빡임은 더 많이 해도 문제가 되지만 덜 해도 문제가 됩니다. 눈 깜빡임의 횟수가 이 말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반영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 깜빡임을 말할 때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한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눈 자주 깜빡일 때, 네, 이렇게 잦은 눈 깜빡임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는 정서적인 어떤 불안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긴장했을 때, 뭔가 지금 안정되지 않았을 때 그런 깜빡임이 자주 보여지게 되고요. 이걸 본 면접관들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같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해도 될까라는 고민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런 드문 깜빡임을 뭐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드문 깜빡임은요, 상대방에게 부담감 그리고 공격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저를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엄청 잘 봤어요. 그 움직임도 없이 제가 다른 지원자와 얘기할 때에도 다른 질문을 할 때에도 계속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상당히 그게 아이 컨택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 눈빛 시선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눈 깜짝임 하나도 없이 그냥 눈을 계속 힘을 주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뭔가 눈싸움을 하는 듯한 어떤 째려보는 듯한 어떤 그런 공격적이나 혹은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 컨택을 하는 건 중요한데 눈에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깜빡임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할 때는 게임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나 뭐 이렇게 어떻게 집중을 해서 계속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을 지그시 바라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지원자가 말할 때 이것도 참 궁금해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잘 듣고 있다는 어떤 경청의 신호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그리고 잘 들으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지원자가 얘기를 할 때 나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앉은 위치예요. 포지션인데 내가 그 다른 지원자들과 마주 앉은 상황이냐 혹은 나란히 앉은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의 혹은 토론 면접에 참가했을 때는 그 상대방 다른 지원자가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은 매너이며 좋은 경청의 신호이죠. 거기서 더불어서 만약에 토의 토론 면접이라고 한다면 메모를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다음에 나의 의견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지 않는 지원자, 예를 들면 다대다 면접이 되겠죠. 다대다 면접 질의응답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나란히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는 좀 달라져요.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옆 사람이 얘기할 때 자꾸 옆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경청을 좀 잘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거는 감점으로 이어진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는요. 내가 그 옆에 있는 지원자를 보게 되면 내 어떤 상체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게 되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눈도 옆으로 가게 되고 상체도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자세, 태도 점수에 감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면접관의 눈은 계속 응시를 해주고요. 나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태도 점수가 감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잘 듣고 있다 이런 신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다른 사람, 그 지원자가 얘기하고 있을 때 나는 잘 듣고 있다는 신호로 끄덕끄덕 이 몸짓 제스처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그것도 기계적으로 계속 끄덕끄덕이게 되면 너무 연습한 티가 나고 인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지원자가 얘기할 때 나는 면접관을 잘 응시하면서 내가 동의하는 부분이나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만 가볍게 끄덕끄덕 해주시는 걸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눈 맞춤 어려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런 연습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인형을 준비해서 연습해 보세요. 웬 인형이요? 저 인형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은데 좀 시도를 하지 않아 해요. 막 쑥스럽거나 뭔가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변화하려면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바로 이런 방법인데요. 네, 준비물은 간단하게 인형 또는 물건 3개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각각의 인형 또는 물건을 좀 잘 배치를 한 다음에요. 그 인형을 바라보는 어떤 응시하는 시간을 조절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시나리오, 자기소개나 혹은 질의응답, 예상 질문 같은 것들을 내가 좀 예상하고 준비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혹은 스피치를 하면서 3초 이상씩 물건 3개를 골고루 이렇게 바라봐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인형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 또 같이 적어놨죠. 물건 3개를 같이 배치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단 물건이 조금 더 인형보다 덜 효과적인 이유는 뭐냐면 눈동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거는 눈동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눈동자를 좀 오려서 붙이신 다음에 연습하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이 없는데 뭐 그 물건을 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면접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그 스터디 멤버들과 내가 아이 컨택 연습을 골고루 하는 것을 서로 봐주는 게 가장 좋아요. 실제 사람의 눈을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면접 스터디에서 좀 그런 충분히 연습하기가 어렵고 또 내가 혼자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하신다면 지금 제가 추천해 주신 드린 이 인형이나 물건을 통해서 눈동자를 보고 응시하는 시간 분배하는 연습을 조금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갈게요. 네, 표정의 기술입니다. 표정, 또 좋은 인상을 주는데 표정만큼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없죠. 네, 좋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또 표정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되는지 좀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면접의 기술 두 번째, 밝은 표정으로 웃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잘 웃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웃는 게 정말 떨립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 혹은 큰아버지 뻘 되는 분과 같이 마주했을 때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밝게 웃죠? 라는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이제 체크 포인트 하나씩 체크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미소의 기능인데요. 네, 이 미소는 다른 표정에서도 뭐 물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면접에서 이 미소는 네 가지 기능으로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네, 긍정적인 첫인상을 줄 수 있다예요. 갈수록 면접 시간이 짧아지고 있고요. 보통 면접을 시작을 하면 끝날 때까지 그 지원자의 인상이 바뀌지 않는 확률이 거의 99%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에 어떤 미소를 띠고 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내가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네, 호감의 표현인데요. 이거는 면접 안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호의적인 어떤 표현과 관심의 어떤 그런 인상으로 먼저 보여줬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호의적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마음의 문을, 빗장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나를 알아가게 좀 개방의 문을 좀 그런 수용성을 좀 빨리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계를 조금 더 빨리 진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나와 조금 더 대화를 자연스럽게 잘 이끌고 싶다, 이 면접관과. 그렇다면 미소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사회적인 매너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어요. 친절, 예의, 긍정, 뭐 적극성, 그리고 동의라는 어떤 사인이 비언어적인 이런 표현으로 이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첫인상 이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좋은 미소를 계속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태도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기능이에요. 이 마인드 컨트롤 기능인데요. 자신의 감정을 유지한다. 이 안면 피드백 가설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면접 가면 굉장히 떨린데 어떻게 웃나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설명하는 어떤 이론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3명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 결과를 밝혀냈어요.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정에 따라서 네, 그에 상응하는 정서가 반응한다는 건데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게 되면 그에 따른 정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증명한 실험입니다. 그때 당시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입술로만 펜을 물게 하고요. 그리고 만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화를 보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치아로만 펜을 물게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만화를 보여줍니다. 이 만화는 똑같은 만화인데요. 이 만화를 보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의 즐거움을 또 행복, 그때 당시 느꼈던 감정들을 좀 인터뷰를 해봤더니 치아로 펜을 물고 만화를 봤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행복했다는 느낌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안면 피드백 가설을 증명한 그런 결과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입술로 펜을 물게 되면 어떤가요? 내가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죠. 펜이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좀 우려하기 때문에 입술로 펜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좀 경직이 되고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화를 보게 되니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치아로만 펜을 물었을 때에는 치아로만 펜을 물고 있으면 이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가 않고 내 입은 자유롭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더 즐거움을 같이 경험한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장에서 떨리는데 어떻게 웃나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떨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적정 어떤 미소를 일부러 좀 띄우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웃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표정의 기술 체크 포인트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웃어야 할 때. 네, 밝은 표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뭐 시도 때도 없이 웃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언젠지 우리가 또 보고 그때 웃어야 되니까 웃어야 할 때가 언젠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밝은 표정의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이냐 이거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밝은 표정이 사람마다 좀 이렇게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기대하는 밝은 표정과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밝은 표정에 어떤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짚어볼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웃는 모양이에요. 네, 밝은 표정 그리고 웃는 모양이 어느 정도 해야지 좀 적당하고 또 그게 가점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정말 밝은 표정으로 인지가 되는지 네, 그걸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웃어야 할 때예요. 네, 계속 시도 때도 웃으면 안 되죠. 언제 웃어야 되냐? 네, 생각하고 대답해야 될 때는 제외한다. 네, 그리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는 제외한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때냐? 처음에 우리가 입장을 했을 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미소를 띠고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입장을 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나의 어떤 신상에 관한 어떤 이야기, 뭐 성격의 장단점 혹은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 그다음에 여기 왜 오고 싶은지 또 준비한 답변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난이도가 있고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답변들이 있는데 그때도 계속 웃게 된다면 뭔가 좀 진지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요. 뭐가 이렇게 즐겁지? 혹은 왜 이렇게 면접을 가볍게 여기지? 라는 오해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류의 질문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상황 질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고객과의 어떤 혹은 우리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막 너무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고객이 이런 부분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할 때도 막 웃으면서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감정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 내용에서 계속 웃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회 이슈를 가지고 이 업계가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얘기해 봐라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모습을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계속 시종일관 그럴 때마저도 웃는다는 것은 조금 선호하는 그런 인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밝은 표정의 정도인데요. 밝은 표정, 네, 저 평소에 잘 웃지 않으시는 분들, 또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웃음을 좀 짓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연습하면 그 밝은 표정을 좀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네. 장시간 웃지 않는다. 장시간 웃지 않는다. 네. 계속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지어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장시간 웃지 않는다. 어떻게 웃지 않는다? 한박 웃음으로 웃지 않는다. 네, 정말 미소가 아름다운 분들도 계십니다. 네, 많은 지원자들을 만나보면 정말 활짝 웃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지원자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제 치아를 드러내면서 한박 웃음이라고 하죠. 정말 입을 크게 시원하게 웃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모습으로 장시간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웃는 사람들 그리고 습관이 된 사람들은 뭐 인사할 때라든지 내가 좀 나에 대한 어떤 좀 재치를 표현하거나 뭐 긍정적인 미래를 좀 내가 얘기할 때라든지 의지를 표현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좀 치아를 드러내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 좋겠지만 시종일관 계속 치아를 드러내면서 한박 웃음을 한다면 좀 기계적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인위적이고 그다음에 면접관들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무, 좀 감정 노동의 어떤 비율이 좀 높은 대면 업무, 또 서비스 직군이라든지 혹은 뭐 그러니까 영업 직군이라든지 뭔가 즐거운 어떤 인상을 좀 강조해야 되는 직군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장시간 치아를 보이는 거 참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한박 웃음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표정을 유지해 준다예요. 이 일관성 있게 표정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이것이 내가 혹시나 실수를 했거나 당황했을 때의 표정이
그것과 극적으로 딱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좀 감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웃을 때에도 너무 심하게 웃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또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미간의 인상을 찌푸리거나 눈을 또 이렇게 질끈 감는 지원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이제 메롱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뭐 당황하면 어떻습니까? 긴장하면 어때요? 그거를 조금 내가 차분하게 큰 표정 변화 없이 좀 잘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밝은 표정을 한다는 게 이제 이런 한방 미소가 아니다. 네, 작은 미소, 작은 웃음, 미소라는 거죠. 스마일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미소라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되신다면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거울을 일단 준비하세요. 나를 꼭 봐야 됩니다. 자, 준비물은 거울 하나면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거울을 본다. 거울을 보시고 내 얼굴을 보신 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얼굴 근육의 힘만으로 이 광대에 있는 근육을 5mm 정도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굴 근육만 가지고 5mm 정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입꼬리에만 살짝 힘을 주시는 거죠. 네,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는 건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뭐 외국인과의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라는 표현을 하게 되시면 이 3단계를 좀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으흠의 어떤 그 단계는 지금 포인트가 저거거든요. 얼굴 근육으로만 5mm를 올린다고 생각하라. 네, 입꼬리만 아까처럼 힘을 주게 되면 인위적이게 되기 때문에 얼굴 근육을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클레어 코네이 박사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네, 눈 맞춤과 미소가 더해지면 매력은 4배까지, 그리고 이성의 경우에는 8배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매력을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면접 상황에서 눈 맞춤과 미소의 어떤 제대로 사용하는 바른 사용법을 가지고 내 매력을 4배까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눈 맞춤의 기술 그리고 표정의 기술로 함께 했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스처의 기술과 그리고 타이밍의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